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124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094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0명입니다. 사망자 9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817명이고요. 위중증 환자는 14명이 줄면서 현재 331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위중증 환자가 어제 대비 14명이나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사망자는 뭐 어제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는 없으니까 위중증자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확진자는 어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입을 고려하면 오늘 단지 한 명만 줄었습니다. 한 명만 줄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수요일 날에 피크가 나왔다가 그다음부터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피크 찍었다가 목요일 날 늘었다가 오늘 줄지 않고 오히려 다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들어와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을 보이는데 이것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는 초입 단계에 맞게 되는 그런 폭증과 다소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가더라도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확진 상황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들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 주쯤 되면 지금 이 수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방역 기조가 완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 인식들도 많이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늘어났다가 늘어나는 거에 오히려 긴장을 촉발하면서 다소 안정된 기조로 다시 하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원에 있는 정신과 병동에서 11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원 돌파 감염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창원시에 따르면요, 백신 접종을 다 완료했다라고 하니까 위중증으로 빠진다거나 지역사회 전파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 117명이라고 하는 이제 집단 감염 숫자에 또 놀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추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발표대로 117명이 모두가 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은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하면은 이분들의 다수가 위중증으로 이어져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제 방역 당국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를 내놓았어요. 미접종자와 그리고 접종 완료자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 그리고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 그리고 사망할 가능성을 비교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염두에 두시면은 이런 이 돌파 감염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항체 면역의 효과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어떤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냐면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 이 감염률만 놓고 보면은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이 백신 접종하신 분과 비교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은 2배 정도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증으로 빠질 위험도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되고 나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백신 접종 완료자와 비교했을 때 22배나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은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많이 될 수 있지만은 감염되고 나서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비해서 22배나 그 위험도가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치명률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9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빠졌다가 중증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걷잡을 수 없이 아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으로 빠질 위험만 놓고 보면은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 20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중증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 사망할 경우만 놓고 보면은
사망할 경우를 놓고 보면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9.4배 정도. 네, 9.4배에서 10배 예.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 접종 완료를 해서 가능하면 중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창원 정신과 병동에서 117명 확진자도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건데요. 이제 강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중증에 대해서 22배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 강 기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백신이 왜 이렇게 효과가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온전한 접종을 했으면 이게 평생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백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신들 중에서 한 번 온전한 접종을 하고 나서 평생 가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이 줄어듭니다. 특히 항체 면역은 줄어들고 세포성 면역이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항체 면역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항체 면역은 모든 백신에서 다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 어떤 백신이라도 지금의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백신이라도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세포성 면역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감염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혹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지금 백신이 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불안전한 백신이라서 어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은 감염도 못 맞고 부스터 샷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 알아서 잘못 알고 계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모든 백신은 감염을 막는 항체 면역은 줄어들게 된다. 대신 세포성 면역이 기억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감염된 것을 무찌른다. 그래서 결국은 위중증 사망을 막는 것이 백신의 본질적인 효능이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됐을 때는 항체 면역이 높기 때문에 네. 감염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집단별로 백신 접종이 잘 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위험도도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학교만 하더라도 학교에는 아무래도 일반 성인들보다 접종을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감염에 좀 더 취약할 수가 있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그 집단의 특성상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집단이 충분하게 백신을 맞았어도 또 면역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위험도를 우리가 나눠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건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왜 가느냐 하는 거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해 보면 되죠. 이것은 백신 접종률이잖아요. 예.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낮을 때는 백신으로 인한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마스크, 예. 두 번째는 거리두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확진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는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은 마스크는 우리나라가 계속 하겠지만 결국은 방역 기조가 완화가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위중증 사망자, 특히 위중증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백신 접종을 미리 하신 고위험군과 백신 접종을 안 했거나 이제 어린애들인 경우에는 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는 감염률이 어느 정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고위험 시설, 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어서의 돌파 감염은 그중에 면역이 아주 적은 분들은 혹여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한 아이도 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심지어 감염이 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또 하나는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오게 되면은 전 국민이 백신 접종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어서 감염 전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보고가 때문에 됐기 때문에. 예. 옛날만큼 전체 국가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정부나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의료 진이나 방역 예. 당국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백신 접종 현황 어떻습니까, 현재? 네, 계속해서 백신 접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1차 접종은 약간 지금 계속해서 벽에 부딪힌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4천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해서 인구 대비 79.9%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접종을 독려를 예. 하면 80%가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4,759만 명이 지금 접종을 해서 인구 대비 73.2%이고요. 내일이 지나면 7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바람으로는 1차 접종 완료자 80%, 접종 완료자 2차까지 맞으신 분 75%로 다음 주에 좀 깔끔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데 바람이 이루어지겠죠? 80, 75. 예. 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85, 85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어제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단계, 그러니까 10월에 부스터샷을 접종하거나 혹은 접종 신청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고 또 접종이 진행 중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중요한 골자는 2단계, 그러니까 11월에 부스터샷을 접종하실 분들에 대해서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접종을 할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50대 연령층, 그리고 18세에서 49세까지 기저질환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은 얀센 백신 접종자, 그리고 또 우선 접종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신청을 받아서 11월 중에 이제 부스터샷 접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예. 국민들은 어떻게 할지는 지금 아직 검토 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얀센 백신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어제부터 예약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 어제부터 예약을 해서 11월 8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50대 연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자, 그리고 우선 접종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20시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어서 11월 15일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어떤 백신을 접종할지를 놓고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지연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 백신 예.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데요. 어제 문자가 왔어요. 1339에서 몇 월 며칠에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게 친절하게 안내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얀센 백신 접종자는 기본적으로는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메신저 RNA 백신으로 예. 부스터샷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굳이 원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얀센 백신으로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입장인데요. 예. 근데 저는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 하기를 권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얀센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다음에 모더나 백신을 교차 접종으로 2차 접종했을 때 항체 면역의 효과가 76배, 예.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2차로 교차 접종했을 때는 35배, 그리고 얀센으로 맞았을 때는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방역 당국에서 권하는 대로 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메신저 RNA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가 그만큼 용량이 많으니까 효과도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상 반응의 정도도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좀 세다라는 거 예. 그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화이자 2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는 그냥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60대 이상 중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 접종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만으로 1, 2차를 다 접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혹은 모더나로 이 부스터샷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저희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을 때는 백신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스터샷과 관련해서는 내가 원하면 이걸 맞을 수도 있고 저걸 맞을 수도 있고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첫째 하나는 이제 백신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량 그러니까, 자체가. 예, 물량 자체가 충분해서 예. 선택권을 드려도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연구 결과나 또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축적이 안 돼서 교차 접종을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미국, 다른 국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교차 접종이 안전하면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 방미하시면서 가져오셨는데 물량이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제 다른 백신,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해지면서 얀센보다는 강 기자님 조금 전에 한 항체로 4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얀센 화이자, 얀센 모더나가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도 없는데 그걸 다시 수입하느니 있는 물량이면서도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교차 접종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백신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충분하니까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교차 접종을 하면서 선택권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 백신 쏠림 현상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화이자 백신을 예. 좀 선호하시겠죠. 화이자 백신을 좀 선호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 백신이 얀센 화이자를 접종했을 때 효과가 더 얀센보다 높고 거기다 이제 화이자 백신이 아무래도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효과는 좀 떨어지지만 이상 반응의 정도도 평균적으로는 좀 낮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상하게 화이자 백신을 예. 좀 선호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말려서 화이자 백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백신이 충분해요. 물량은 뭐 예, 달리지가 물량은 충분하기 않는군요.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내심 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부스터샷 호응도가 1차, 2차 백신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네. 문제는 큰 걱정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